자요, 페이지가 186이요. 186이면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죠. 예전에는 20회 전만 하더라도 이게 시험에 안 나왔어요. 이게 아예. 그래서 지금 20회가 지나고 나면 가장 최근에요. 임대차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여기 양도와 전대예요. 양도와 전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요, 이 그림은 딱 보고 무조건 이거 암기해야 돼요. 그럼 뭐 이런 간단하게 한 문제 맞지? 여러분 방금 한 분이 말을 해가지고 이런 보면 이렇게 됐죠. 569조에 보면 타인의 법적으로 제목이 권리 매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570조 보면 그래가지고 동전 그래가지고 동전 담보 책임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법적으로 제목이 이 동이라는 것은 아파하고 똑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반복적으로 써야 되는데 쓰면 길어지잖아. 이게 길어지면 책이 막 더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 그대로 이쪽으로 읽어라 이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다? 507조는 타인의 권리 매매에서 담보 책임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해되셨죠? 이렇게 법조문이요? 뭐 좀 그렇죠. 그래도 강의를 해보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듣는 것은 많은지 그래도요 얼추 대답을 해요. 지금 다른 데서 강의하면 대답을 아예 못하니까요. 지금은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아무튼 얼추 대답은 다 해요. 자, 동이 있는 전대차하고 동이 없는 전대차가 있죠. 자, 봐봐요. 이제 여러분 이게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전세권 있죠. 전세권을 양도를 할 때는요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가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전세권 양도할 때요. 그리고 임대차 있죠.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를 할 때는요 양도나 전대를 할 때는 반드시 임대인의 뭐가 있어야 돼요? 동의가 있어야 돼.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임차권은 채권으로서 당사자 간의 상호 신뢰 관계, 특정인과 특정인의 관계를 따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세권은 물권이니까 물권은 사람이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거리, 사람과 물건 간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것이죠. 아시겠죠? 자요,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이렇게 갑을 뭐라 한다? 임대인이죠. 임대인이요. 여기요, 을이요, 임차인이죠. 이걸요, 임차권이라고 하죠. 임대차가요, 1월 1일부터요, 10월 1일까지 이렇게 했는데요. 이 을이 이것을 병한테 넘기고 싶어. 이 사람은 전대인이라고 해요. 이 사람을요, 전차인이라고 해요. 이것을 뭐라 한다? 전대차라고 하는 거예요. 전대차. 만약에요, 임차권을 양도를 하죠. 양도. 그럼 이 사람은 양도인, 양수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내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 집에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요. 그 내가 기간이 지나가지고 내가 나간다고 그러죠. 또는 기간이 되기 전에 나간다고 그러죠. 주인한테. 그럼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너가 그러면 뭐죠? 중개 수수료 내고 너가 사람 데려와서 나가. 이렇게 얘기하죠. 난 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중개업소에 내가지고 한 명 데려왔죠. 한 명 데려오면 어떻게 해요? 을하고 계약을 해요? 갑하고 계약해요? 갑하고 계약하죠? 이건 전대차가 아니에요. 전대차가 아니라고. 이것은 합의로 해지하는 거예요. 두 사람 간의 계약을 중간에 합의로 해지하고 너 나가라 하고 다시 집주인하고 임차인하고 다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돈 받아서 이 사람에게 주는 거잖아요. 이것은 전대차가 아니라고요. 전대차는 을이 병하고 계약하는 걸 전대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 이 사람은 집주인인데 지금 중국 가 있어. 중국. 알겠죠? 중국 가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올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전화했어. 톡을 했어.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나 이 중국인데 어떡하냐고. 너가 알아서 사라고. 그럼 내가 해도 되겠느냐? 해도 된대. 그러니까 갑의 동의를 받아서 을이 이제 병하고 계약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한테 갑한테 보증금 1억이 들어가 있죠. 월세 100만 원 매달 줘야죠. 그러면 이 사람이 병한테 넘기면 이 병하고 다시 또 보증금 1억이든 9천이든 그건 지하로 사고 아무튼 이 사람은 100만 원 줘야 되죠. 매일. 그러면 이 사람은요 병한테 또 100만 원 받겠죠. 이해됐나요 지금? 그렇게 해놓고 이 사람이 이제 이사 간다 이 말이죠 지금. 이해됐죠 지금? 이걸 전대차라고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이걸 전대차로 하면 큰일 나 이건. 이런 경우는 갑에 뭐가 있다. 갑이 을이 병한테 전대를 주는 것에 대해서 갑이 뭐가 있어요? 동의가 있죠. 동의가 있으면 병이 이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잘 수 있어 없어? 이것을 대항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은 누구하고 계약했죠?
을하고 계약했는데 갑의 집에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병은 을과의 계약을 누구한테 주장한다? 갑에게 주장한다. 그걸 뭐라고 한다? 대항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첫 시간에 배웠잖아요. 너무 눈 동그랗게 뜬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는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동이 있는 것이고요. 자, 이제 또 한번 볼까요? 여기 이만큼 해가지고 동이 없는 것을 보죠. 동이 없는 것은요,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계약이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인데 을이 좀 나가고 싶어 해. 근데 갑이 뭐라 한다? 나 모르겠다고 그래. 난 모르겠다고. 안 된다고. 한번 당신이 계약했으니까. 안 된다니까 그러면 내가 그러면 누구한테 넘겨도 되느냐? 그랬더니 그것도 안 된다고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갑의 동의 필요 없이 을이 그냥 병한테 어쩔 수 없이요? 주고 나간 거예요. 동의가 있어 없어? 갑의 동의가 없죠. 그럼 동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 동의는 이 사람은 뭐라 한다? 전대인이죠. 이 사람은 뭐라 한다? 전차인이죠. 이걸 뭐라 한다? 전대차죠. 전대차. 이걸 뭐라 한다? 임대차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전대인이고 이 사람은 뭐죠? 전차인이죠. 이건 전대차잖아요. 이 전대차는 을하고 병하고 계약을 한 거잖아요. 전대차는 그건 무조건 유효예요. 동의가 있든 없든 유효예요. 대신 유효인데 병이 을과 전대차 계약을 하고 갑한테 들어서 갑의 집에 들어서 잠자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것을 뭐를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주인의 동의가 없었으니까. 알죠?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우리 보면 대학생들 보면 자기가 방 월세 잡아놓고 자기가요 자기 친구하고 같이 또 살아야 되니까 다른 친구한테 또 그냥 너가 대신 돌아 살고 나한테 돈 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애들이요. 그걸 무단전대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집주인이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아, 내 친구가 방 얻어놓고 내가 사는데 왜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린애들은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건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다? 동의가 없어도 전대차는 유효다 무효다? 이걸 알아야 유효다. 그럼 이제 동의 있는 것과 동의 없는 것의 큰 차이는 뭐냐? 동의가 없는 것은 갑하고 병하고는 동의 없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둘이는. 그래서 항상 동의가 없는 것은 갑하고 을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항상 문제가 돼요. 알겠죠? 동의 있는 경우는, 동의 있는 것은 갑하고 병하고가 주로 문제가 돼. 여기서 주로 문제가 된다. 주로 이렇게 여기서 문제가 된다고. 주로. 알겠죠? 동의 있는 경우는.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온다? 여기 1번요. 갑과 병 간에 임대차가 있어요, 없어요? 갑과 병은 임대차가 있어 없어? 없죠. 이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잖아요. 자, 두 번째요. 두 번째 병은 갑에게 권리는 없는 거예요. 뭐만 있다? 의무만 있는 거예요. 권리가 없다? 비가 세, 살고 있는데. 그러면 이 병은 갑한테 수선 청구, 수선해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수선 청구 못해요. 알겠죠? 누구한테 해달라고 해? 을이 갑한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의무는요, 이 사람은 월세 주는 날짜가 6일이고요 이 사람은 월세 줄 날짜가 8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이 월세를 6일 갑한테 주고 8일날 병한테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6일날 월세가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럼 갑이 뭐라 한다? 병한테 전화해가지고 너 월세 날짜가 언제냐? 8일이래. 그럼 8일날 을한테 주지 말고 내 통장에 입금해. 그러면 내 통장에 입금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걸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월세 안 주죠? 월세 안 주면 한 번 연체한 거예요. 자기는 을한테 줬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2번 안 주죠? 그럼 2번 연체가 되죠? 그럼 뭐 할 수 있다? 갑이 을한테 월세 안 주죠? 아무리 동의했어도 월세 안 주죠? 그러면 나가라 할 수 있는 거예요. 나가면 누구도 나가야 돼? 병도 같이 나가야 돼. 그 다음에 우리가 채무불이행이 되면 아까 뭘 청구하지 못한다? 부속물 매수 청구.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세를 달라고 하면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임대가 끝나면 병은요, 갑한테 나한테 다시 임대 달라고. 내가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뭘 할 수 있다? 임대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속물을 매수로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지상물 매수로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속물 매수, 지상물 매수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동의 있을 때만 해. 동의 있을 때만 한다고.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는. 됐죠, 지금? 그 다음에 동의가 있어도 갑은 을한테 여전히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봐봐요. 임대차가요, 봐봐. 병하고 을하고 끝나고요. 을하고 갑하고도 이제 기간이 다 끝났다고 해봐. 10월 1일에 다 끝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병은 을한테.
을은 갑한테 이렇게 줘야 되잖아요, 집을. 그렇게 줄 필요가 뭐가 있어? 병에서 그냥 누가 풀어? 갑한테 줘도 된다 이 말이죠. 두 번째, 우리가요 임대차가 있고 전대차가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을하고 뭐죠? 갑하고 을하고 을이 차임을 연체하죠. 아무리 동의했어도 갑이 을하고 임대차를 끝나버리죠. 그러면 이 을하고 병하고 전대차도 같이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지금 갑이 을이 병한테 전대를 주는 것을 동의했잖아요. 동의 후 갑이요 동의를 하고 나서 갑과 을 간의 갑과 을이 합의로 계약을 해지했어도 병한테 대항하지 못하는 거예요. 병한테 대항하지 못한단 말은 전차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자기가 동의해놓고 나서 합의로 해지하면 안 돼요. 을이 차임을 연체했다 그러면 해지하죠. 그럼 전차권도 없어지지만 합의로 해지하는 것은 효력이 있다 없다. 한번 봐봐요. 오른쪽 그림 먼저 봐. 1번 임대차와 전대차가 동시에 종료하죠. 원칙은 을병갑인데요. 병이 직접 갑에게 인도도 된다. 2번요 임대인이 전대차에서 줄과 동의한 후 그 다음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줄과 합의로 임대차가 종료, 합의로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만약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줄고, 채무불이행이 뭐요? 이기연체 이 말이죠. 이기연체가 되죠. 임대차가 해지가 되죠. 해지. 그러면 전차권도 당연히 뭐가 된다? 찌그러진다. 알겠죠? 그래서 찌그러지는 거예요. 왼쪽 이제 그림 엄청나게 잘 그려놨죠? 갑, 을, 병이 있죠? 갑하고 을이 임대차고 을하고 병이 전대차죠? 전대인 전차인이죠? 자 그럼 봐봐요. 병은 갑에게 임대차 계약은 없어요. 권리 없어요. 권리. 수선 청구 못한다고 했어요. 의무 있어. 의무. 차임을 지급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임대차가 끝나면 임대해달라고, 자기한테 다시 임대 좀 달라고 할 수 있고요. 부속물 매수, 지상물 매수로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이거 동의 있는이죠. 여러분 동의 있는 전대차고 동의 없는 전대차고, 시험은 동의 있는 것이 잘 나올 것 같아요? 동의 없는 것이 잘 나올 것 같아요? 동의 있는 것은 우리가요, 동의 있다는 것은 아무 문제가 있어 없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왜 시험에 나오겠어요? 지금까지요 동의 있는 것과 동의 없는 것이 나왔는데, 동의 없는 것이 3번 나오면 동의 있는 것은 1번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잖아요. 법은 뭐 할 때 필요해요? 아무 문제가 없을 때 필요해요? 문제가 있을 때 필요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필요하니까 동의 있을 때가 시험이 나오지, 동의 없을 때는 시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동의 없을 때가 시험이 나오지, 동의 있는 것은 원래 시험에 안 나오는 것이. 알겠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요 여러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동의 없는 것을 한번 봐요. 여기요 동의가 없죠. 동의 없으면 병은요 이 집에 들어와서 사물 잡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서 이 사람은 적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점이죠. 불법점이요. 그러면요 갑은 열받아 안 받아? 자기한테 묻지도 않고 해주니까 열받죠.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해지할 수 있죠. 해지했는가 안 했는가? 해지를 안 했다는 말이 뭐죠? 아직은 뭐다? 전속 중이다 이 말이잖아요. 여기는 해지했다 너 나가 그랬단 말이죠. 그럼 나가면은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끝나죠. 당연히 을하고 병도 끝나죠. 그럼 병 열 받아 안 받아? 자 그럼 봐봐요. 해지했죠. 그러면 갑은요 병에게요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죠. 내 거 돌려줘 이렇게. 그럼 병은 어제 이사 갔는데 오늘 나가라 가니까 열 받잖아요. 그럼 병은 쌍칼 들고 누구 쫓아가? 을을 쫓아가죠. 그래서 병은 누구에게? 을에게 무슨 책임? 담보 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 왜 남의 물건을 남의 권리를 나한테 줬니? 알겠죠? 그래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여기가 해지를 안 했죠. 아직 해지를 안 했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해지 안 했으면 갑은 을에게 뭐를 청구한다? 차임을 청구하죠. 아직 해지 안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차임을 청구하면 어떻게 돼요? 갑은 손해가 있다 없다? 갑의 주된 목적은 월세 받는 건데 손해가 없죠. 그러니까 손해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갑은 병에게 손해배상 청구한다 못한다?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죠. 손해가 없으니까 손해배상 청구 못하죠. 손해가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요 첫 번째 중요하다. 전속 중이다. 갑은 을한테 차임을 청구한다. 갑은 손해가 없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그런데 또 어떡하죠? 을은 갑의 동의를 받아줘야 돼 안 받아줘야 돼? 아니 을은 갑의 동의를 받아줘야 돼 안 받아줘야 돼? 받아줘야죠. 병이. 그래도 병이 잠을 잘 거 아니에요. 또 2다리 쭉 뻗고.
그래서 갑은 병의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동의가 없으면 대항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동의가 없어도 대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동의가 없어도 대항을 해. 동의가 없어도. 언제죠? 동의가 없어도 대항할 수 있어. 동의가 없어도 대항할 수 있어. 자, 언제냐면 두 사람이 부부예요. 을하고 병이 부부예요. 이 두 사람이 부부가 공동으로 갑의 집에서 가구점을 경영을 했어. 가구점을 해서 부부가 공동으로. 그러니까요, 이 갑은요, 을도 하고 병도 하고 날마다 인사하잖아요. 부부니까. 그런데요, 남편이요, 다른 데다 가구점을 하나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서 전입신고 해야 되잖아요. 아니, 사업자 등록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자기 와이프한테 전대차를 해준 거예요. 동의 받지 않고. 그냥 집주인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남편은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남편이 나한테 전대차 써주고 없는데요. 이렇게 자기한테 묻지 않고 써줬다고 해서 해지를 했단 말이에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봐봐요. 만약에요, 한 여자가요, 우리 집에 월세를 하러 왔어요. 집을 구하러 왔는데 참 여자가 참하게 생겼는데 자기 돈이 없어 그러니 보증금 좀 깎아주고 월세 좀 깎아달라는 거예요. 그럼 여자가 너무나 괜찮아서 깎아줄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한 여자가 왔는데요, 완전히 하위 실종인데 남편이 그 여자를 보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는요, 보증금도 올려줄 수도 있고 월세도 올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 입장에서는 들여보낼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잖아요. 그걸 우리가 채권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신뢰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금 올려주고 월세도 준다고 해도 이 여자는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요, 보증금을 깎고 월세를 깎더라도 착하게 생긴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죠. 만약에 남자예요, 남자가 보니까 되게 순한 착한 남자가 있어요. 월세 깎아달라고 깎아줬어요. 한 남자가 왔는데 완전히요, 산적 두목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요, 보증금도 올려주고 월세도 올려준다고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이 들어왔어. 1층에 살고 내가 2층에 살아. 근데 1층에 살고 있는데 2층에서 내려오니까 뚜벅뚜벅 소리 나니까 밑에서 기침하면서 시끄럽구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잽싸게 신발 벗고 어떻게 해야 돼? 뒤꿈치 들고, 알겠죠? 내려가야 되죠. 그럼 이건 내 집이 아니에요? 아니죠. 이게 바로 신뢰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신뢰관계. 그러니까 우리 채권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신뢰관계거든요. 이 신뢰관계가 깨뜨려지면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부부가 공동으로 가구점을 경영하고 있었죠. 그러면 갑은 을도 알고 병도 알잖아요. 그러면 계약서가 남편의 이름으로 돼 있으면 어떻고 아내 이름으로 돼 있으면 어때요? 뭐가 그게 중요해요? 두 사람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있다가 할지라도 신뢰관계가 깨져 안 깨져? 안 깨지죠.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무조건 해지하는 것이 아니고. 아시겠죠? 그래서 밑에 한번 봐봐요. 자, 동의 없는 것이죠. 시험이 잘 나온다고 했죠. 오른쪽 해지권 행사했다. 그러면 임대차 전대차 둘 다 소멸하고, 임대인은 전차인 병에게 방해 배제를 청구하고, 전차인은 임차인한테 담보 책임을 추궁하고 열받아서.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 병 행사를 안 했다 그러면 존속기다 이 말이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줄 뭐가 있고? 의무가 있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줄과 차임 청구, 바로 옆에 손해가 없으므로 전차인 병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거기까지. 거기다 별 하나 하시고, 별, 그 말이 가장 잘 나온다고. 알겠죠? 그 다음에 갑은 을을 대위해서 병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도 있고, 을이 돈이 안 주면. 그 다음에 왼쪽 봐봐요. 동의가 없으면 대항하지 못한다고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봐봐,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무단전대가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줄고 배신적 행위가 아닌 경우, 배신적 행위가 아니다. 그 바로 뭐다? 부부가 공동으로 가구점 경영, 이 말이 꼭 있어야 돼. 이런 경우는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그것은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동의가 없어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항할 수 있다 했어요? 했어? 자, 어디로 보시냐면 앞에 한번 봐봐요. 자, 환매와 교환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 앞에 176 분필가루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 환매와 교환이라고 되어 있나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우리가 먼저 교환을 먼저 한번 볼까요? 교환. 이런 봐봐. 교환은요, 여기 문제가 있나 모르겠네. 없네. 교환은요, 강의를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사례형 문제를 딱 풀어봐야 돼. 아, 교환은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구나. 우리가 교환이 최근에 한 서너 번 나왔는데요, 다 사례형 문제로 나왔어요. 사례형. 이런 거 혹시 이거 기억나요? 유상계약하고 무상계약 기억나요? 여기 교환 지금 하는 거예요. 교환을 보면 페이지 몇 페이지죠? 176. 자, 교환을 보시면 우리 이제 여기 봐봐. 건물 있죠? 이 건물이 1억짜리예요. 1억짜리요. 이 1억짜리를 의료 돈 1억으로 주죠. 이걸 매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급부를 돈으로만 주면 매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여기 이렇게 있죠? 이 건물 이렇게 있죠? 그런데 의리요, 여기서 토지를 줘. 토지를 이제 토지가 9천짜리예요. 9천 얼마 부족하죠? 1000이 부족하니까 1000만 원. 1000만 원을 돈으로 이렇게 이것을 보충금이라고 그래요. 돈으로 이렇게 가지고 이걸 더 얹어가지고 이 두 가지하고 이 1억짜리하고 이거 1억이죠? 매매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한다? 돈 주죠. 돈 주니까 뭐라 한다? 이것을 교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매매는 뭐냐? 매매는 100% 돈으로 주는 것만 매매라고 그래요. 반대급부가 돈만 줘야 돼요. 여기는 돈 주지만 실제로 뭘 주는 거죠? 토지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교환은요, 재산권을 금전 빼고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거예요. 재산권. 그럼 재산권이 뭐죠? 재산권은 채권이 있고요, 물권이 있고, 유가 증권이 있죠. 유가 증권에 뭐가 있죠? 여기 주식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수표라든가 어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거다가 물권에 뭐가 있죠? 소유권이라든가 저당권이라든가 전세권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죠. 그럼 여기 보면 전세권하고 수표를 맞바꾸는 거, 소유권하고 주식을 맞바꾸는 거, 이걸 교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모든 것이 가치가 똑같으면 다행인데 가치가 똑같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럼 부족한 것만큼 채워줘야 되죠. 그걸 뭐라고 한다? 보충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보충금이 있어도 100% 돈으로 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도 뭐에 들어간다? 교환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일단 교환은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봐봐. 교환은요, 뭐냐면 교환은 낙성 계약이고요, 불요식 계약이에요. 그 다음에 유상 계약이고요, 쌍무 계약이에요. 그래서 그럼요, 봐. 여기 쌍무 계약에만 있는 게 뭐가 있죠? 동시이행 항변권, 또 동시이행 항변권하고요, 그 다음에 위험 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유상 계약에 있는 건 뭐가 있다? 계약금이 있고요, 계약금, 그 다음에 매매 비용이 있고, 매매 계약, 여기 매매 대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담보 책임, 우리 방금 했었죠? 담보 책임이 있고요, 전번째 우리 계약의 해제권을 했잖아요. 해제권, 이게 유상계약이 있고 이게 쌍무계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어디에 있다? 교환계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봐봐, 지금부터 그러니까 이 교환계약을 이것만 봐가지고는 잘 이해를 못해요. 문제 한번 풀어보면 끝이에요. 이거 내용 봐봐. 내용 있어 없어? 지금 봐봐. 교환계약 내용이 있어 없어? 내용 하나도 없잖아요. 내용 봐봐. 뭐라 하죠? 금전 이해 재산권이다. 노무 제공 줄거 봐. 노무 제공, 이것은 고용계약이에요. 노무 제공 고용계약. 이 일을 완성할 의무 줄거 봐요. 이것을 도급계약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법적 성격 유상, 쌍무, 낙성, 불료식이죠. 유상의 담보책임, 해적권, 계약금, 매매대금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쌍무계약은 동시함권, 위험부담 있죠. 요물계약이 아니라고 돼 있죠. 보충금은 매매대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다 중요해요.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걸 가지고 한 문제가 나와. 그것도 항상 사례 문제로 엄청나게 복잡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 봐봐. 갑의 건물하고요, 을의 토지하고는 맞바꾸고 그랬는데 이건 1억짜리고 이건 9천짜리면은 여기다 얼마를 더 얹어야 된다? 1000만 원 얹는다. 이걸 뭐라고 한다? 보충금이죠. 이러면 이 보충금은 뭐하고 똑같냐? 매매 대금하고 똑같아. 그러니까요, 이 을이요, 토지는 줬는데 보충금 1000만 원 안 줬어. 그럼 매매 대금을 다 준 것이에요? 안 준 거예요? 안 준 거죠?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 돼. 그래서 갑은 계약을 말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해지한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런 말이 나와. 그 다음에 갑하고 을하고 해가지고 딱 봤더니요, 아니 이 건물을 주고 건물을 넘겨받았는데 건물에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을은 갑한테 무엇을 주장할 수 있다? 담보 책임을 주장할 수 있고, 담보 책임 아까 했잖아요. 비가 샌다, 담보 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은 언제 을한테 등기한다? 토지만 등기하면 안 되지. 뭐 도줘야 돼? 잔금. 토지하고 여기 보충금하고 갑의 건물의 매매대금이 무슨 관계다? 동시행. 그래서 동시이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은 을이 보충금을 줄 때까지 건물의 소유권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위험부담이죠. 갑하고 을하고 계약했는데 계약을 하고 나서 이 건물이 불타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럼 을은 갑한테 등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위험부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사례형 문제에서 갑하고 을하고 계약했는데 복잡해.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집어넣으려면 말이요 그 안에 다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럼 나중에 기출문제 한번 보면 교환계약 보면 그냥 말이 많아. 알겠죠? 말이 많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아, 교환계약은 이런 것이 있구나. 그러면서 읽으면서 하나 찾아가면 돼. 찾아. 아, 이 말 나오겠네. 아, 지문 이건 나오겠네. 이건 나오겠네. 그러니까 문제를요 한 두세 문제, 사례 문제가 있거든요. 한 두세 문제 딱 풀어보면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요. 이것을 뭐라 한다? 교환이다. 이렇게. 아니, 아는 척해줘.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어 나도 이건. 알겠죠? 이건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니까요. 문제 풀면 금방이에요. 그러니까 아, 이런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환매. 환매는 뭐죠? 환매. 아, 환매는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부터 공부했던 거 보면 환매는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한다 안 한다? 관습상 법정지상권이요 성립하지 않아요. 환매는 아까 무슨 계약이라고 그랬죠? 종된 계약이에요. 알겠죠? 아까 우리 종된 계약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4시간이 지금 훌쩍 지나가지고 여러분한테 죄송한데요, 환매는 뭐뭐가 먼저 종된 계약은 뭐죠?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환매 특약이 종된 계약이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환매 특약. 아무것도 아니죠. 자, 그럼 환매는 뭐냐? 잠깐 설명해요. 우리가요 돈을 빌리는 방법은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리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차용증을 쓰지 않고도 돈을 빌리는 방법이 있어요.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리면 뭘 해야 돼? 이자를 줘야죠. 이자 못 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매가 돼야 돼. 그건 우리가 다음 주에요 뭐를 보냐? 가등기 담보를 할 때 배울 거예요. 가등기 담보. 알겠죠? 자, 그러면 이게 갑이 있죠. 갑이 있죠? 그러면요 이 갑이 5억짜리예요 5억짜리를 갑이요 을한테요 2억 원에 매매를 하는 거예요. 매매. 그러고 나서요 을 앞으로요 등기해 주는 거예요. 집 넘겨주고 갑이 을한테 등기해 줘. 을이 누구다? 을이 매수인이에요. 등기했으니까 이 사람이 누구다 한다? 이 사람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소유자니까 이 사람 어떻게 돼요? 이 집에서 과실, 월세를 받아 먹는 거예요. 그런데 매매 대금에서는 이자가 나와 안 나와? 매매 대금에서 이자, 여러분 집 팔고 돈 받았는데 이자 줘요? 안 주잖아요. 그럼 이자고 과실은 다른 약정, 아무런 말이 없으면 다른 약정이 없으면 뭘로 봐? 상계한 것으로 봐. 그러니까 갑이 은행에다가 저당 잡고 2억 빌려봐. 2억 빌렸는데 이자가 안 나오죠. 아니, 이자를 줘야 되는데 이자를 못 주죠. 그럼 경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집 날라가죠. 그러니까 갑은 어떻게 한다? 갑은 그렇게 하지 않고 5억짜리를 얼마에 팔아? 2억에 일단 매매하고, 알겠죠? 그 다음에 대신 이 2억에 대해서는 이자를 줘 안 줘? 안 주고 을은 집 넘겨받아서 이걸 월세를 줘가지고 이자를 보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을은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갑은 5억짜리 2억에 팔았으니까 너무 싸게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 안에, 부동산은 몇 년? 5년 안에, 동산은 몇 년? 3년 안에 다시 사오는 거예요. 다시 사와. 그걸 환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몇 년 안에? 5년 안에 다시 사오는 걸 환매다. 그리고 이걸 사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봐봐요. 여기서 이렇게 등기부가 있죠. 등기부가 있으면 1번 갑이죠. 2번 이게 을한테 파는 거예요. 을한테 팔았죠. 을한테 팔았잖아요 지금. 그러면 갑이 지금 을한테 팔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 을이요 매수인이 되죠.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서 동시에, 가장 중요한 건 동시에요. 동시에 이게 가장 중요해 시험에서. 동시에 이 갑이요 몇 년 안에 다시 사온다? 5년 안에. 그래서 여기요 이거 2번이죠. 여기서 2, 1 이렇게 등기를 2, 1. 2번이 뭐냐? 2번이 여기 2번을 얘기해. 예, 의의 1 부기등기죠.
그래서 환매는 언제나 부기 등기를 해. 그래가지고요, 예선 갑이 이렇게 환매 특약에 등기를 해. 환매 특약. 알겠죠? 여기다가. 그럼 환매 특약 등기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몇 년 안에 사올 것인가? 5년이면 5년 안에 사오니까 3년도 되고 2년도 돼. 그래서 5년을 해, 그냥. 5년 안에 사온다. 그럼 여기서 환매 대금. 매매 대금 여기서 미리 사는 거. 환매 대금은 뭐다? 지금 여기서 매매 대금이죠? 그럼 매매 대금 얼마죠? 2억이죠? 2억에다가 매매 비용. 비용을 묶어서 등기를 하는 거야. 환매 대금. 왜 그러냐? 봐봐. 이 사람은 집은 샀는데 2억 원에. 그러면 샀으니까 등기 비용 들겠네. 등기. 자기가 그러면 취득세가 나오겠네. 싸든 비싸든 취득세가. 그런데 이 사람은 몇 년 안에 뺏기게 돼 있어요? 그럼 5년 안에 뺏길 거면은 등기는 뭐라고 취득세를 왜 내냐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용은 누가 일단 부담을 해야 돼? 갑이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용을 계산해서 여기다가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매매대금 2억에다가 알죠? 다른 잡비 해가지고 500만 원, 2억 500만 원 등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5년 안에 2억 500만 원만 주고 사오는 거예요. 그런데 5년 안에 집이 폭등할 수 있고 폭락할 수 있잖아요. 폭등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2억 500만 원만 주고, 폭락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2억 500만 원 주고 사오는 거예요. 그걸 환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내 말 지금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요, 이 사람이요, 봐봐. 이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 의리요, 이것을 3번 병한테 팔 수 있어. 4번 다시 이 사람이요, 정한테 팔 수 있어. 그러면 이 병이나 정은요, 이걸 살 때 얼마 주고 산다? 얼마 주고 사? 이 건물이 이제 가격이 올라가지고 이 건물이 10억짜리가 됐어. 10억짜리가 됐어. 그럼 얼마 주고 산다? 2억 500만 원 주고 산다니까. 왜? 받을 돈이 얼마밖에 없으니까. 2억 500. 환매가 2억 500으로 딱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매 특약이 딱 돼 있으면 이 환매 특약이 돼 있는 건물을 산 사람은 앞으로 5년 안에 나는 얼마만 받고 2억 500만 받고 팔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 몰라?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2억 500만 받아야죠. 2억 500만.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5년째야, 5년째. 그러면 사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 누구한테 사와? 지금 의리 병하고 정한테 팔아먹었잖아요. 그럼 갑은 누구한테 그걸 사오는 거예요? 누구한테? 누구한테 사온다? 현재 소유자한테 사오는 거예요. 갑이. 여기 봐봐. 1번, 2번, 3번, 4번이죠. 그럼 몇 번이다? 5번. 5번은 누구 다음에 5번이다? 4번 다음에 5번이잖아요. 그래서 4번한테 사와. 왜? 부기 등기하고 가등기하고 다르다고. 부기 등기는 이미 완전한 등기가 돼 있는 거죠. 2번. 여기는 2의 1이잖아. 2번 등기잖아. 2번이 완전하죠? 3번, 4번. 그럼 몇 번이다? 5번이죠. 그래서 환매권은 현재의 양수인한테 사오는 거예요. 이것을 환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봐봐요. 환매권 행사하기 전까지 갑은, 환매권 행사하기 전까지 갑은 소유자도 아니다. 누가 소유자예요? 의리 소유자죠. 갑은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니까 물건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채권법에, 그래서 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갑이 을한테 팔고 5년에 다시 사올 때까지는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물건이 아니죠. 그래서 채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법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맨 위에 환매. 여기 밑에 있죠. 맨 밑에 그림 봐봐. 광해 양도동물 밑에 2번 매매의 형식이라고 되어 있죠? 맨 밑에 3억짜리를요 1억 원에 계약했죠? 이자를 안 주죠? 을은요 매수인은 과실을 수취하면서 다른 약정에 선 두 개를 퉁친 거 봐. 퉁친 거를 상계라고 그래. 그러니까 갑은 이자 안 주고 을은 월세 받은 거 자기가 먹고 몇 년 안에 다시 사온다? 부동산 5년, 동산은 3년이다. 이렇게. 자, 위에 환매 1번 뭐가 없으면, 약정이 없으면 부동산 몇 년? 5년, 동산은 3년. 더 중요한 건 뭐가 안 된다? 거기다가 줄 긋고 별 하나 해. 연장 안 된다. 연장 안 된다. 연장 그러니까 사심이 큰일 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자와 가시는 뭐한 걸로 본다? 상계. 환매 대금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줄거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 아무 말이 없으면 매매 대금하고 매매 비용이라고. 그러면 4번이 중요해. 별 하나에 언제 환매 특약이 등기한다? 언제? 동시에. 갑이 을한테 팔면서 을 앞으로 등기하면서 동시에 갑 앞으로 환매 특약을 한다.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 후 매매 계약 체결 후 그러면 큰일 나. 알겠죠? 후 그러면 안 돼. 어떻게? 동시에 이렇게. 자, 오른쪽 1번 한번 볼까요? 매매 등기와 출고 동시에. 환매권 등기는 언제나 무슨 등기한다?
부기 등기, 언제나 부기 등기, 언제. 그러면요, 이거는 여러분 등기법에서 나와. 다음 중에서 언제나 부기 등기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은, 이거는 한매는 언제나 부기 등기라고. 2번 무슨 계약이라고요? 종된 계약이다. 그 말은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면 환매도 무효가 된다. 환매 기간 내 줄고, 환매 기간 내 환매 대금 줄고. 그래서 제공하고 환매권 행사에, 제공하고 환매권 행사, 환매 기간 내. 그다음에 4번은 환매 기간 내 환매 대금 제공하지 않으면 환매권 소멸해요. 약정 기간을요, 원래 몇 년이라고? 3년, 5년이야. 그런데 몇 년을 했다? 6년, 7년을 했다 이 말이죠. 두 개를. 그럼 몇 년으로 단축된다? 5년, 3년. 환매 기간 더 이상 연장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다 써 뭐라고 쓰냐? 비교해가지고. 7번이라 써. 비교해가지고 옆줄 긋고.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 가로 여기 닫고 5년. 옆줄 긋고 5년 연장 가능.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은 5년인데 5년을 연장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환매는 절대로 연장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이 이제 비교가 돼. 비교. 그러니까 이러면 봐봐요. 환매 이런 것은 독자적으로 시험에 안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다음 중에서 환매와 교환, 환매와 매매, 환매와 임대차 이런 식으로 나와. 왜냐면 하나만 가지고 논점이 너무나 없으니까. 그런데 안 낼 수도 없고. 알겠죠? 그러니까요, 몇 년에 한 번씩, 알겠죠? 나오는데 논점은 이거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에 상당 중요한 것보다 연장 안 된다. 두 번째 뭐다? 뭐 언제 해야 된다? 동시에. 이 두 가지만 알아도 금방 답을 맞출 수 있어요. 거의 둘 중 하나가 정답으로 나올 거예요. 연장 안 된다. 기간 연장 안 돼. 동시에 해야 돼요. 동시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두 가지만 알아도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하나 아직도 안 되네. 죄송한데요. 174 마지막으로. 자, 과실의 기속. 알겠죠? 자, 과실의 기속을 봐요. 이러면 봐봐. 과실이란 게 뭐예요? 과실이란 것은 천연과실이 있고 법정과실이 있고 사용이익이란 게 있잖아요. 사용이익. 천연과실, 법정과실, 사용이익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과실을 하려면 뭘 해야 돼? 일단 점유해야죠. 점유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매매계약에서 과실은 물건을 넘겨받아야지 월세를 받을 거 아니에요. 월세가 바로 뭐죠? 법정과실이 차임이거든요. 차임 월세.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천연과실은 뭐죠? 물건의 용법들 하니까 농지 같은 그런 거겠죠. 근데 봐봐, 여기요, 아주 간단해. 과실은요, 가장 중요한 게 갑이죠. 갑을 매도인이죠. 을을 누구죠? 을을 매수인이죠. 그럼 누가 과실을 먹느냐? 물건을 뭐를 해야 돼? 점유해야죠. 5월 1일 점유. 인도하기 전까지는 매도인, 인도가 난 후는 매수인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갑이 을하고 계약을 했어도 물건을, 아파트를 넘겨주지 않았죠? 그러면 모든 것은 누가? 매도인. 넘겨받으면 누가? 매수인. 됐나요 지금? 인도가 기준이라고. 두 번째, 인도 전 매도인, 인도 후 매수인. 알겠죠? 여기 등기. 내가 항상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데, 여러분요, 등기가 된 땅에서 열매가 잘 열려? 등기가 안 된 땅에서 잘 열려? 등기가 안 된 것이 더 잘 열린다고 얘기 안 했나요? 쪽팔리니까 등기가 안 된 땅에서 잘 열리죠. 쟤는 등기됐는데 나는 등기 안 됐잖아요. 쪽팔리니까 빨리빨리 열매 맺고 빨리 수확을 하고 빨리 숨어야죠.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 등기하고 과실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등기가 돼도 과실 소지할 수 있고 안 돼도 과실 소지할 수 있고, 등기하고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등기를 미리 했다, 그렇게 하면 아무 필요 없어. 뭐다? 여기 잔금을 미리 줬다. 잔금을 여기 2월 1일이고 3월 1일 잔금 줬다. 그러면 잔금을 받을 때까지는 매도인, 잔금 받고 난 후는 매수인이야. 잔금. 왜? 잔금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갑은 자기 것이 아니다. 아니죠. 잔금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잔금 받을 때까지만 월세를 받아. 갑은 잔금 받고 난 다음에는 매수인한테 줘야 돼.
인도를 안 했어도 줘야 돼. 그러니까 항상 뭐라고 나오냐, 시험이 이렇게 나와. 인도하기 전에 잔금을 지급했다,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그때까지만 매도인, 그 후는 매수인. 인도받기 전에 미리서 등기했다, 아무 문제 없어. 알겠죠? 그래서 뭐 등기가 되든 안 되든 과실은 열리니까. 그 다음에 6월 1일 날 잔금을 줬어. 잔금을 늦게 줬잖아요. 그러면 이 을은 봐봐, 을은 인도받으면 월세를 받아먹죠. 그리고 자기는 잔금을 한 달 뒤에 줬잖아요. 그럼 한 달 뒤에 1억만 딸랑 주면 돼, 안 돼? 안 되죠. 1억에다 뭐까지 줘야 돼? 이자도 줘야지. 이자. 그래서 매수인은 인도받을 때부터 뭐를 준다? 이자를 준다. 자, 다시 인도 전에는 누구? 매도인. 그림을 봐. 인도 후는 누구? 매수인. 미리서 대금을 줬다. 미리서 대금 받기 전까지는 누구? 매도인. 대금 받기 먹고 난 후는 누구? 매수인. 나중에 잔금 줬다. 나중에. 그러면 인도받은 후에 잔금을 지급했어. 인도받은 후. 그럼 매수인은 인도받으면 무조건 뭐를 수취해요? 과실. 그러니까 잔금은 나중에 줬죠? 그러면 잔금 줄 때까지 뭐를 지급해야 돼요? 이자. 오케이. 자, 그럼 봐봐. 1번 인도 전 매도인, 인도 후 매수인. 됐죠? 오른쪽 3월 1일 등기는 과실 수취와 관계가 없다. 4번 4월 1일 밑에 4월 1일 왼쪽에 미리 뭐를 지급했다? 잔금을 미리 지급했다. 잔금 지급 전은 누구? 매도인. 잔금 지급 후는 누구? 매수인. 알겠죠? 오른쪽 7월 1일 7월 1일요 잔금을 늦게 지급했다. 늦게. 그러면 을은 인도받은 날부터 줄거 봐. 인도받은 날부터 써. 과실 수치. 인도받은 날부터 됐죠? 과실 수치. 그러니까 잔금 지급 일까지 뭐를 줘야 돼? 이자. 그럼 밑에 봐. 맨 밑에 오른쪽 맨 밑에 매매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 줄거. 인도와 동시 대금을 지급, 거기 줄거.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 그렇게 돼 있나요? 인도와 동시 대금을 지급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어디 장소에서? 인도 장소에서 지급해야 돼. 이러면 이거 뭐라고 그래? 써. 거기다 현실 매매. 다른 말로 써. 여기 줄거 편의점. 이런 편의점에서 돈 줄 때 어디서 돈 줘? 창고에 가서 살짝 줘요? 물건이 있었던 장소예요? 물건을 인도받은 장소예요? 인도 앞에서 인도받을 때 돈 주는 거죠. 그래서 인도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물건이 있었던 장소가 아니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왼쪽에서요 왼쪽에서 밑에 그림의 위에 첫 번째 글씨의 첫 번째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이죠. 어떻게 한다? 쌍방이 어떻게 한다? 공동으로 부담한다. 이렇게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알겠죠? 이것을 과실의 귀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됐죠? 그럼 여기까지가요 채권법의 전부 다예요. 됐죠? 여기까지니까요. 여러분요 내일이죠. 내일은 여러분요 기본서를 꼭 가져오셔야 돼요. 기본서 아시겠죠? 이거 가져오고 기본서 우선 알겠죠? 이거하고 기본서 꼭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야간반 여러분들은 끝났으니까 어떻게 할까? 물권법을 할까? 그렇지 않으면 특별법을 할까 고민 중이에요. 왜냐하면 특별법은요 내일은 가등기 담보법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실명법, 그 다음에 집합건물법, 이 세 가지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주택하고 상가는요 주간만 야간만 합반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한 번요, 왜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세 가지예요. 이 주택임대차하고 상가는요 한꺼번에 이런 모았어요. 같이 합반으로 해서 하고요. 일단 내일은 가등기 담보하고 부동산 실명법하고 집합건물법 세 가지를 하도록. 그리고 나머지 시간 남으면 어디로 간다? 물권법부터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